자, 방정식과의 활용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제 접선 형태 나오는 것까지 이야기를 살짝 해줬었는데 그거 다시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포인트는 방정식이라고 나온 녀석을 보세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던 과정이긴 하거든 사실.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나머지들도 뭐 비슷하게 뭐 극대역수 요거는 내용 들어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요 HX로 바꾸는 유형들이 조금 있는데 요번에 좀 어려운 구간들 좀 몇 개 있을 거고 속도가 속도 파트에서의 변화율 이야기까지 여기 조금 외울 거리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내용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날 거예요. 일단은 자 일단 넘어와 보면 쉽게 갑시다.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거 그대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바꿔서 어떻게 해주자. 일단 y를 양쪽에 달아준 y는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와 아이고 넘어가기 안 했네. 는 k가 되니까 y는 k와의 교점 이 세 개가 되도록 이라고 해석을 하자는 거지. 그대로 3차함수 정리를 하기 위해 y' 정리해주면 3x 제곱 빼기 6x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럼 그대로 3x 묶어주면 x 빼기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뭐 해줘? 증간표. 원래 원칙상 증간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래프로 바로 진입합시다. x 값이 0일 때 x 값이 2일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0,2를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걸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y는 ky의 교점이 3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는 ky의 교점이 사이에 있으려면은 k 값이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주면 된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a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됐죠? 그럼 그대로 이 주어진 방정식을 양쪽에다가 y를 붙여 얘네들의 교점이 한 개는 음액은 서로 다르는 두 개의 양액은 이것도 여러분이 좀 해석해줬으면 좋겠거든. 봐봐. 근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인 거야. x 값이라고. 근데 x 값인데 교점으로 넘어왔잖아. 그럼 교점으로 얘기를 할 게 문제가 아니라 교점의 x 좌표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교점의 x 좌표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교점의 x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는 음수에 있고 두 개는 양수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 중학교 과정부터 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항상 독해를 중요하게 여기잖아. 지금도 그지? 그리고 내년도가 되어서 미적분을 들어가도 당연히 중요할 거라고.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애초에. 그런데 진짜 꼼꼼하게 읽어서 이 얘기지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느냐를 따져보면은 의외로 안 그래. 근데 그 증거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백지 상태. 숙제가 뭐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시간을 일단은 뚫어주는 게 포인트라는 거. 이거를 공부하면서 많이 썼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래서 부딪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해주면 돼요? 3차함수인 y는 x세제곱 빼기 2분의 3x제곱을 그려주면 y'은 3x제곱 빼기 3x니까 3x 묶음에 x 빼기 1 정리가 되겠죠. 0,0을 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가 1인 거 확인했을 때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는 걸 볼 수 있겠네. 좌표평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y는 AY 교점이 두 개는 양수에서 하나는 음수에서 만나기를 원했으니까 요 사이를 원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지면 되겠죠. 어떡할까? 그래도 계속 일단 대표는 정리할까? 좀 스킵할 거 할까? 다 해주는 거 없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글을 보고서 문제 푸는 방식을 완전히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y는 x세제곱 3x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려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사이에 k가 있게 만들면 된다라는 문제로 해석했으면 좋겠다. 괜찮죠? 그럼 그대로 미분한 더함수가 3x제곱 빼기 6x가 되겠고 3x 묶은 게 x 빼기 2니까 0,1을 지나고 여기는 2,8 빼기 12 마사니까 마사를 지나는 걸 볼 수 있겠네. 사이에 3개의 교점이어야 되니까 0, 마이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약간 기교를 부려볼까요? 기교를 좀 부려봅시다. 이 두 친구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했대요. 솔직히 내가 지금 뭐 풀어달라고 해서 그냥 다 진행을 하겠지만 솔직히 지금 막 다 해줘야 될 정도의 독해 느낌은 아니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563번을 봤을 때 독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매우 달라져. 일단 가볼게. 얘네들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됐죠? 여기까지? 그럼 x를 이항시키면 x세제곱 빼기 12x는 k로 정리할 수 있어. 됐죠? 그럼 다시 y를 달아주면 y는 x세제곱 빼기 12x와 y는 k와의 교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럼 y는 어쩌고 저쩌고와의 교점을 구해주기 위해 도함수 3x제곱 빼기 10이니까 그래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y와 2일 때의 극대극소를 갖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됐죠? 됐죠? 일단 조금 속도 내서 한 거고 2를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는 1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 k값은 14와 마이너스 14의 사이에 있으면 돼요. 됐죠? 기본적으로 똑같이 했던 거 한 거지. 맞죠? 여기서 기교를 좀 부려봅시다. 잘 봐. 3차함수 그래프는 대표적인 점대칭 그래프야. 그때
내가 가로 세로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극대극소가 발생하는 지점들이 존재를 하겠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에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2를 가져요. 여기도 같은 방식에 의해서 똑같이 1대 어디를 적고 있어? 2대 1을 갖겠지. 그래서 연결을 지어주면 비율이 1대 1대 1을 가져. 여기도 1대 1대 1을 갖고. 별거 아니야. 그냥 대칭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1대 1대 1을 갖는다는 게 포인트야.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 쓸 거냐? 지금 주어진 함수가 뭐라고 나와져 있어? x 세제곱 빼기 12x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x를 묶으면은 x제곱 빼기 1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합차에 의해서 x 더하기 루트 12와 x 빼기 루트 12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가 원점일 때 여기가 루트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되니? 이때 요렇게 여기서 아니 나 비율 하나를 안 했구나. 그때 한 가지 더 정리가 있어요. 바로 얘와 얘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야. 됐어요? 됐어요? 이거는 증명에 의해서 되는데 증명은 생략을 할게. 그럼 여기가 루트 10이었으니까 연결 지었을 때 여기와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해서 전체가 1대 루트 2 루트 3이라니까. 근데 여기가 루트 10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이 길이가 2이야. 됐죠?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2라고 나왔으니까 이 길이가 뭔가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대쪽 여기가 마이너스 2이야. 몇 번 나올 때마다 소개는 시켜줄게요 일단. 됐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점의 형태에 대해서의 대칭 함수야. 3차 함수는 무조건. 이걸 돌려주면은 대칭이 된다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3차 함수 그림을 보면서 이게 여기 있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 그냥 그리지 않았어? 파이프관 수도관 그렇게 생긴 것처럼 그냥 그렇게 느낄 뿐이었잖아. 근데 그걸 인지하는 게 필요해서 얘기할 뿐이야. 왜냐면은 이게 교육 과정에서 사실상 삭제된 거야. 미적으로 넘어가 있지만 미적에서는 이 그래프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지 않아. 더 위쪽의 함수를 다룰 뿐이지. 근데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배우는 형태가 미적분에서밖에 안 나와. 좀 아이러니해 상황이 현재가.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얘는 점대칭이며 연결을 찍찍찍 했을 때 1대 1대 1이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됐죠? 두 번째 과정이 있긴 하지만 굳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됐죠? 자, 그때 하나 더. 근데 누군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정식화를 완벽하게 이뤄 놓은 다음에 똑같이 풀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여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떤 직선이 있어? 이거 어떤 직선이야? 마이너스. K는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 기울기가. 안 좋아? 대답해. 기울기가 1인 직선은 다 끝나구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지. 근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주어진 그래프랑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럼 끝에 지점이 되는 이 별표 표시 두 가지의 노란색 그래프는 어떨 때야? 뭐 할 때? 얘는 누구야? 뭐 할 때야 그래프랑? 접할 때야. 접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 몇 개가 있었어? 3개. 그 중에서 몇 번째? 어떤 경우? 첫 번째 점이 주어졌어? 몇 콤마 몇이 주어졌는데? 기울기가 주어졌잖아. 대놓고. 됐어요? 그럼 기울기가 언제 주어졌어? 미분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해? 미분 먼저 해. 얘가 기울기 값이 1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넘어가면 10이니까 x제곱이 4가 되려면은 x는 2 또는 마이너스 5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되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2 몇 지나나 확인해볼까? 2 마이너스 22 여기는 8이니까 마이너스 14 2 마이너스 14를 지나네. 그러면 됐죠? 그럼 2 마이너스 14를 지나려면 K가 몇이어야 돼? K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16이고 여기는 16인데? 아까 정답이 몇 나왔어? 몇과 몇 살이야? 마이너스 14. 왜 이렇게 나왔지? 아 이게 틀렸네. 이걸 틀렸네. 그치? 2 대입을 했더니 8 24니까 마이너스 16이었는데 소리 됐죠?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나와진다는 거. 아 그렇다. 시험 끝나고 이 기간이 제일 힘들어. 차라리 수업만 할 때는 괜찮은데 너무 하기 싫어. 니는 하기 싫을까? 다시. 자 이번엔 뭐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자 방정식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이야기로 풀어준다면은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주자?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풀어주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x 4제곱 빼기 4a 세제곱 x 더하기 48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식을 어떻게 붙여줄 수 있다? 48과 x축에 대해서 크다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이 크다를 더 위에 있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 x축보다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고 했는데 다시 y'은 4x 세제곱 빼기 4a의 세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럼 4를 묶었더니 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이 되니까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극소값 a만 발생한다는 거. 또한 a를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극소값은 마이너스 3a의 4제곱 더하기 48이라고 나와지겠고, 이 값이 x축보다 위니까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됐죠? 됐나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하나, 부등식은 양쪽에 y를 달아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 됐죠? 파악하라고 했어. 그래서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를 그렸어.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하면 돼.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주어진 극소값이 0보다 크면 돼. 포인트는 세운 거를 가지고 상황 파악하러 갈 수 있느냐, 그 상태에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정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오케이? 안 되면 멈춰야 돼. 계산을 해도 정답은 비스무리하게 나와. 양쪽에 마이너스 3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고, 정리하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고등학교 수학은, 저 중등 수학은 그렇게까지 막 문제가 안 돼, 솔직히. 근데 고등 수학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과거 내용 플러스 막 다른 것들이 막 합쳐지니까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내용도 많고 근데 딱 하나 그냥 단순하게 읽고 풀어주려고만 해줘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야. 읽기 그리고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 읽질 않으니까 생각을 안 하겠지만 결국. 근데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해하고 했으면 좋겠어. 고난이도 문제, 심화 문제라고 해서 내가 지금 전달하는 얘기랑 그렇게 다른 게 없어 사실. 어려운 얘기들이 그 정도가 없다고. 기본 유형만 초반에 풀어놔. 우리 또 둘이라서 완전히 수업 시간에 쌤이 모의고사형 형태로 꾸며주는 것도 가능해. 그걸 하고 싶은데 앞에 게 통과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뿐인 거잖아. 자, 다시 가볼게요. 일단 주어진 부등식을 약간의 이항을 통해 이렇게까지 3x제곱은 좌변으로 k는 우변으로 넘겨주도록 해봅시다. 자, 그럼 문제를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겠죠. x가 2보다 클 때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가 되었고 y''은 3x제곱 빼기 6x니까 3x를 곱하면 x 빼기 2 주어진 그래프는 여기가 0, 여기가 1. 그런데 x가 2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2를 경계점으로 오른쪽만 내 그래프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 2 몇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했더니 2 마이너스 4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선이 마이너스 4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k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막 k가 더 작으면 되겠지.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진지하게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같으면 될까 안 될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 했는데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왜 돼? 되면 왜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야지. 생각을 하라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저기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야? 왜 안 돼? 밑에 안 써 있어. 여기 써 있어. 왜 안 돼? 왜 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대답을 하고 보는 건? 응? 아까 얘기했지. 읽는다. 그리고 생각해서 푼다. 두 개야. 두 개라고. 이거 지금 집합으로 이번에 시험 봤던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하고 있는 단원이야. 거기 들어있어. 그 내용이라고. 그 내용. 당연히 됩니다. 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 선이 마이너스 4에 닿았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가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게 마이너스 4의 라인에 닿았어.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지. 왜? x가 2를 기점으로 2를 포함하지 않고 크다니까 여기부터 출발을 하겠지. 됐어 여기까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너희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이 잔소리를 이제 졸업해야 돼 솔직히. 수학은 간단해. 수학의 문제를 푼다는 거는 내 생각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 뿐인 거야. 근데 우리는 개념 단계에서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너희가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모른다고 하거나 공부를 더 하거나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맞춰온다는 거야. 근데 나도 계속 의심을 하고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험을 보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자진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안 된다고. 근데 이걸 가지고서 풀 줄 모르는데 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거야. 부등식이 나왔는데 일단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정리를 해. 그리고 일단 미분을 해. 그렇게 해서 3x를 묶어서 그 값을 구해서 그래프를 비슷하게 가지고 왔지. 그치?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 거야. 그래도 2학년들이니까 x가 2보다 크니까 이쪽이네. 그럼 2라고 얘기하는 친구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여기다 대입을 했겠지. 여기다 대입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럼 2를 대입했더니 8 빼기 12 더하기 k니까 그럼 k 빼기 4가 나와.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k 빼기 4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 근데 정답은 보니까 2번이야. 아 그렇구나. 여기 k가 4구나. 이렇게 하고 정답을 끝낸다는 거야. 이게 현실이라고 지금. 이게 현실이라고. 어떤 뉘앙스로 이런 느낌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푸는지도 보이지 않아? 그치? 꽤 익숙한 느낌도 들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여전히 머릿속은 초등수학의 지배적인 거야. 계산을 하면 문제의 정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럼 답지를 베끼는 게 낫지. 답지 그래서 해설지 주잖아. 읽지도 않고 가지고 오잖아 결국은. 그렇게 많은 양들이 나가시더라도.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해야 돼. 근데 봐봐, 내가 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 이거를 등호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틀렸다 맞았다가 니네가 등호가 있어요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도 생각을 얘기를 못 하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너네 자신한테는 얘기할 수 있겠냐고. 문제를 읽어가지고 그 소위 얘기하는 들어봤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수학은 핵심이야.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이거 왜 냈을 것 같아? 부등식을 토대로 부등식을 가지고 이 부등식의 표시가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표현을 하는 건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저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저 부등호가 그 자리를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k가 이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좀 말이 길긴 하지. 근데 그게 출제 의도인데 어떡해. 아니 이거 해설지를 잘 안 봐가지고 출제가 너무 그래서 가끔 해설지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뭐 어떻게 해서 뭐 추론하는 문제, 어떻게 해서 표현해서 어떻게 하는 문제 이런 게 써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거지. 결국은 얘들아 생각해. 생각하라고. 응? 이거 뭔 일 있어? 아니 오늘 이렇게 뚱해. 졸려. 지금 졸리는데 지금. 볼게요. 수능식 부분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마찬가지의 내용이라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x값이 0과 2 사이일 때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우선. 이때 좌변으로 모두 다 식을 넘겨주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말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 x가 0과 2 사이일 때
y는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1, 2 y는 마이너스 k보다 더 위에 있거나 만나는 이야기를 해준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너희가 생각하려 하고 너희가 대답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완성시키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근데 여전히 문제를 읽고 무언가를 표현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공부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나도 그러니까 내 수업 자체를 보면은 나는 참고로 난 중학교 때 것도 고등학교 때 쓸 것들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 연결이 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경우 있잖아. 솔직히 대답을 내가 물어보는 문제들은 다 반복되는 질문밖에 안 물어보잖아. 난 니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 제외하고는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 아는 얘기밖에 안 물어봐. 그게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고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한 건 문제를 읽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라는 거야. 이거 하고 있으면 여기도 여전히 똑같이 다 넘겨서 바꾸기 바쁘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요게 필요하다. 요걸 하고 좀 쉴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야? 그래프 먼저 그려. y''은 3x 제곱 빼기 3이 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극값이 마일과 1일 대로 정리할 수 있겠지. 됐죠? 1, 마일을 지나고 마일, 3을 지나는 걸 볼 수 있게 돼. 근데 이 그래프가 다 내 건가 봤더니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거야? 0부터 2까지가 내 거야. 그래서 2일 때 몇을 지나나 확인을 해봤더니 정리했더니 2, 또 몇을 지나요? 3을 지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치고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내 그래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주어진 이 그래프가 어떤 선?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선보다 위에 있거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k가 더 작아지면 되겠죠. 그리고 만나는 것까지 ok니까 등호까지 성립 넘겨주면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1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미분법 마지막입니다. 바로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파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가 주어진 fx를 가지고 미분을 한 도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주어진 fx의 변화율을 측정하기 위함이라는 거. 물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많아요. 얘들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야,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야, 이런 얘기로 많이 쉽게 표현을 해줄 수는 있거든. 근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거 없이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쓸게요. 변화량을 우리는 속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속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문제 얘기대로 뭐래? 위치 x가 이렇게 생겼대. x는 t세제곱 마오 t제곱 더하기 6t 이렇게. 근데 원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x가 0일 때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쵸? x가 0일 때를 이야기를 할 테고 t를 묶으면 t제곱 빼기 5t 더하기 6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한 번 더 t 빼기 2 곱하기 t 빼기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야? t가 결과가 0이라고 잡아주면 t가 0일 때, 2일 때, 3일 때의 위치가 0이라고. 됐나요? 그
그때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3초일 때를 얘기를 하겠고 그 순간에 속도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주어질 위치를 미분해준 3t제곱 빼기 10t 더하기 6의 자리에다가 3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똑같이 속도도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속도가 0일 때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는데 눈을 감고 타도 눈을 감아도 눈을 감고 소리를 막아도 언제 내려가는지 알지 않아? 내 몸이 이미 이렇게 하고 탈탈탈탈 올라가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다 갑자기 나 내려가고 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분명히 어떤 순간이 와. 이 끝에 달려있는 상태가 올 거고 그때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그거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가다가 반대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중간에 뭐인 경우가 존재를 해? 살짝 멈춰있는 경우가 존재를 할 거라는 거지. 오케이? 됐죠? 뭐 우리가 유턴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일 때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 속도가 0이니까 주어진 식 미분을 하면 x'은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0t 빼기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묶어준 그냥 하자. 마삼마삼 1 정리하면 뭐가 돼요? 3분의 1 아니면 3이라는 걸 볼 수 있겠네. 그러면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2개의 시간일 텐데 전피가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꾸는 시간은 3일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가속도니까 한 번 더 미분 그럼 마이너스 6t 더하기 10이 되겠고 3을 대입을 해주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아직 좀 지금 딱 또 시험 끝나고 딱 여유가 있는 기간이잖아. 딱 생기는 기간이잖아. 이때에 내가 딱 그 절대적인 양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니네가 시험 막판 1, 2주 동안 공부를 했었던 그때 양이 있지. 그걸 지금 해야 돼. 별로 어려워. 힘들어. 힘든 게 정상이고. 근데 확실히 아웃풋이 좋아. 공부가. 그러니까 여전히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고 뭐 유튜브며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나타나서 막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이랬잖아. 물론 결국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적은 결국 돈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우리가 지금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것도 바보 같은 짓 같아 솔직히. 응? 진짜로 생각해봐. 뭐 어쨌건 간에 뭐 지금 뭐 저희처럼 자살을 선택을 하건 어떤 거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해서 고려를 하건 간에 결국은 그게 돈이 관여가 안 돼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아웃풋이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이 공부야.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대학 학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는 한데 요즘 뭐 블라인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블라인드 면접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기본 틀은 변하지는 않아 솔직히. 기본 틀 자체는. 근데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 거야. 단 하나. 나 아까도 표현해줬었잖아. 너네가 그냥 대충 계산만 해도 문제의 정답은 비슷하게 쫓아간다고. 근데 지금 봐봐. 여기 똑같이 가볼게. 여기서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x 미분 18 마이너스 9t 그럼 t가 2 됐죠? t가 2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여기는 36 여기는 4니까 18 빼줬더니 18 정답이 18이거든.
실제로 정답이 18이라.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현 시점에 필요한 것은 문제의 상태, 문제의 독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자동차가 제동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라며. 그럼 언제 정지했는지를 보자. 정지했다는 얘기는 뭐가 0인 거야? 속도가 0인 거야. 그럼 속도가 0인 걸 봤더니 뭐야? t가 2야. 됐죠? 됐죠? 여기까지 t가 2일 때 속도가 0인 걸 확인을 했어. 그러면은 0초부터 2초까지 속도가 0인 경우는 없으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대로 t의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서 나올 값이 있으면은 그 값이 뭐야? 제동을 건 다음에 이동 거리가 되겠지. 그게 움직인 거리 아니야? 그래서 18이라고. 여기까지 문제를 읽어서 해석할 걸 해석해줘야지. 거기까지 해줘야 된다. 이게 쌤 진짜 우리 딸들은 아직 너무 애기들이라서 초등학교 막 저학년이고 이러니까 솔직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또 한 6년 정도 지나면은 중2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 것 같거든. 사실 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니네 지금 너희 세대 애들은 정말 다 똑똑한 애들밖에 없어. 이 봐봐, 생각해봐. 스마트폰 이런 거를 키오스크 이런 거 있잖아. 니네 보고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끼잖아. 알지 않아? 니네 당연해 보이잖아. 나도 솔직히 가끔 어려워. 물론 맥도날드 이런 데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근데 어른들을 보면 진짜 어려워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 직관적으로 딱 있어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누르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게 발전돼서 나와도 그거 어렵지 않게 소화하지 않겠어? 그렇지 않아? 근데 거기 키오스크에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또 못하잖아. 왜? 문제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 기간에 많이 읽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RPM을 이 기간에 나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딱 하나야. 다양한데 짧거든. 이것보다 숙제를 더 짧게 할 수는 없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많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위쪽으로 던졌을 때에 물체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올라가다가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 그대로 보이는 것들로 H' 이용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0t 더하기 20이 되니까 t의 값이 2일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t의 값이 2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80 마이너스 20이니까 60m일 때가 되겠죠. 세 개 정도 남았는데요. 우사 별표 하나 치시고. 재밌는 건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시험 대비를 하는 동안 나오는 그런 류의 문제 중에 하나. 계속 나와. 자, 잘 봐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긴 문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닮음을 쓸 거고요. 둘, 그림자의 끝인지 아니면은 그림자의 길이인지를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얘기가 다른 거야.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림자의 끝에 그림자의 이동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문제 봤더니 뭐야? 이 사람의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으니까 x를 여기로 잡으시면 돼요. 자, 일단 매분 100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t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사람의 움직임은 100t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때 주어진 삼각형이 겹쳐져 있는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다? 닮은 관계를 이룰 거라는 거. 몇 대 몇 닮음이야? 몇 대 몇? 몇 대 몇? 그 1.6대 4가 뭔데?
계산은 해야지. 씨, 초등학생이냐. 1대 2.5를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 2대 5죠. 그래서 여기가 2대 5가 되겠죠. 길게 뭐하네. 2대 5가 되겠죠. 잘 봐. 그럼 여기가 2대 5지. 그럼 여기가 몇 대면? 2대 5죠. 그럼 여기가 몇 대면? 2대 3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대 2니까 이만큼의 길이. 다시 할게. 그럼 여기가 3대 2니까 이 길이가 몇이 되는 걸 볼 수 있어? 3분의 200t가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몇 대 몇이야? 그러면은 3대 5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00t가 x의 길이가 나오겠지. 다시 괜춘? 이게 뭐야? 그림자의 앞끝의 움직인 거리야. 그거의 속도니까 미분을 해주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의미하는 게 3차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증가표를 사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이해를 시켜야 하니까. 근데 여기 단원에서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되게 쉽지 않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변화량,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는 관계에서 물체가 이동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물체가 이동했을 때 어떤 위치를 표현했을 때 미분을 하면 위치의 변화율이 나오고 우리는 그 위치의 변화율을 단순하게 속도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 뿐이지. 마찬가지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걸 거꾸로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 그렇게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문제에서 뭐래?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다음 중 가속도가 가장 큰 시각을 구해달래. 근데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가 나왔는데 가속도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속도를 가지고 가속도는 변화율이니까 미분을 해줘야 되고 미분을 한다는 거는 뭐를 구해주는 과정인 거야? 미분을 왜 해? 뭐 구하려고?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어야 돼? 5번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니까 3번 3번이 되겠죠. 여기 됐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버벅이거나 느린 이유는 단 하나야. 속도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가속도를 측정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이 생각이 안 들어갔다는 것 뿐인 거지. 자, 다시 한번 603번입니다. 풀어봅시다.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꼼꼼하게 읽어서 하는 연습이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은 하거든. 일단 가볼게요. t가 a에서는 속도가 최대다? 뭐가 최대일까? 뭐가 최대가 없이 일단 초반에 제일 멀리 앞으로 갔다 온 거야. 위치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야? 위치가 나왔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최대인데 t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0이니까 안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0부터 f 사이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를 원래 운동 방향이 바뀌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뭐였어? 말을 해. 속도가 0일 때잖아. 이걸 대답을 못하는데 어떻게 풀고 있어 대체? 선생님 저는 이게 앞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세 번 꺾여서 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똑같이 해석을 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너희 자신을 설득해야 된다니까. 문제 읽은 거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속도가 0인 지점은 세 군데니까 일단은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t가 C일 때 속도 0인 거 당연히 맞겠죠. 방금이랑 같은 원리로. t가 2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지만 당연히 a일 때가 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죠. 나머지가 왜 맞고 왜 틀린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제대로 정리가 되겠죠.